안녕하세요. 오늘 윤선도의 모든 것 두 번째 작품 견해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작품부터 보는 게 아니라 핵심 정리를 정리하고 보셔야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핵심 정리를 먼저 좀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첫 번째 연시조입니다. 연시조는 제가 만흥에서도 얘기를 했었지. 이 연시조가 사용되게 되면 평시조를 여러 개 나열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주제를 반복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반복을 통해서 주제나 정서를 강조. 그래서 결국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연시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많이 썼던 게 누구다? 윤선도다. 그 다음에 연군 우국. 결국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란 얘기죠.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유배지에서의 정회와 연군, 요거 다 나눠서 보셔야지. 무슨 말이냐면 유배지에서 느끼는 정회, 감정과 임금에 대한 그리움은 약간 정서가 다르죠. 그래서 이 작품도 있다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특징 보시면 대꾸나 반복 같은 다양한 방법의 표현 방법을 사용했고, 두 번째 감정이입,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네요. 감정이입. 그럼 이 감정이입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감정이입이 항상 시험에 나오면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공부가 우선되어야겠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거고, 얘와 관련해서 제가 강의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한 10분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되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세요고. 다음 다시 돌아오셔서 이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고, 당연하죠. 감정을 넣었으니까 화자의 정서가 드러내기 좋겠지. 귀양지에서 부모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말 하면 당연히 정철, 윤선도, 황진이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겠지.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된 게 바로 밑에 나오죠. 지금 보시면 부모와 임금을 그리워하는데 군사부일체, 군, 임금과 사부, 선생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군사부일체 이런 것들 개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임금과 관련된 충, 그 다음에 부모와 관련된 효,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진술을 한대. 그러니까 충 따로 얘기를 하고 효를 따로 얘기하겠지. 그리고 나서 이를 뭐한다? 통합함으로써 충과 효가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달을 함으로써 화자의 뭐? 의지.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런 기법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견해어라는 작품은 요런 특징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요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겠지. 그럼 작품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견해어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17년, 그 다음에 올해 24년 수능 특강에 수록된 작품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럼 한번 작품 분석부터 한번 제목부터 해가지고 분석을 해볼게요. 견회요라고 하면 요라는 건 당연히 노래를 뜻하겠고, 견회가 지금 중요하지. 견회는 회포를 풀다 또는 시름을 떨치다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직역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는 뭐랑 관련돼 있냐? 역사적 사건과 관련돼 있어요. 내가 윤선도는 누구인가 라는 강의를 찍었었지. 그래서 작가론을 간단히 얘기하면서 작품 분석의 틀이라든지 어떻게 배경 지식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강호가도 강완정부터 해서 4대부 다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앞에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첨이라는 사람이 나와.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탄핵하는 건의 상소, 이걸 올렸던 게 윤선도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윤선도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배, 귀양을 가게 되고, 이 유배 귀양 가서 느끼는 자신의 이 억울한 심정을 지금 이 작품으로 쓴 거야. 근데 이 작품으로 썼는데 재밌는 건 지금 뭐라 그랬어? 회포를 풀다 시름을 떨치다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가 중요하겠지. 그게 지금 아까도 마지막에 나왔다. 이 부분이죠. 충과 효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이 내용이 견해어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틀을 한번 잡아봤으니까 세부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나 외다나 이런 거 재밌지. 이 옳다 외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게 오른손 왼손이야. 그러니까 옳다가 그 당시에 바르다의 의미라면 외다가 그르다의 의미야. 그러니까 오른손 하면 바른 손이고 왼손 하면 그른 손, 잘못된 손이란 얘기지. 그래서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나 그르다, 잘못됐다고 하나 내 몸에 해올 일만, 이때 내가 할 일은 뭐야? 당연히 우국충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겠지. 그 유교적인 내용만 닦을 뿐이래. 그 밖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 밖에, 이때 그 밖에 같은 경우는 그 밖에가 요렇게 보셔야겠지. 밖에, 이거는 제가 작년에 문법 특강할 때 이미 전공자로 찍어가지고 수능까지 나왔던 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에 뭐 내신에서 학교마다 문학에서 문법 내거나 독서에서 문법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 이게 이런 것들을 특이적격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문 용어라 좀 알 필요는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 원래 처소부사격이 있어. 처소부사격 조사가 에, 예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관형격 조사라는 게 있겠지. 관형격 조사는 일반적으로 에나 의, 뭐 물론 시옷도 있지만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특이한 처소부사격이라는 얘기거든. 그 말은 뭐냐면 관형격인 에나 의가 지금 이런 경우 처소부사격으로 사용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전제를 알아두셔야 돼요. 시간이나 장소 뒤에서 에나 의가 올 때야. 이럴 때는 처소부사격, 특이적격의 기능을 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저 위에 라고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 위가 옛날에 우거든. 우히읗인데 히읗 종성치원을 가진 건데 우히읗에 의를 붙이면 우리가 말할 때는 저 우휘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뜻은 저 위에 정도의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 이어서 봅시다.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우리가 많은 때도 설명했으니까 얘는 스킵하도록 할게요. 연함은 많은 또는 다른으로 해석하셔야 되는데 그 밖에 다른 일이야. 분별할 줄 생각, 근심, 걱정 그런 걸 할 리가 있겠느냐. 그 말은 뭐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 서리법이 지금 사용이 됐네. 내 일이 망령된 줄. 이때 내 일은 위에서 얘기했던 이이첨을 타내겠던, 소를 올렸던 일이야. 그걸 나라고 해서 모르겠는가. 자기도 알고 했단 얘기지. 이 마음 어리기도 어리석기도 님을 위한 탓이래. 님, 임금을 위한 탓이래. 그 누가 아무리 일러도 헐뜯어도 이미 해다. 이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금 뭐라고 해도 뭐 해봐라? 임금님께서 직접 생각해봐라.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셔야 돼. 1년에서는 자신의 신념대로 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났다면 2년에서는 자기가 억울하다는 하소연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내용입니다. 하소연과 결백을 주장하는 이런 작품들이 우리 수능에서 또 중요한 작품이 있지. 정과정이란 작품이
요거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한번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볼게. 보시면 밑에 추성 진호루, 추성 진호루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배지예요. 윤선도 유배지. 유배지 밖에 울어예는, 울어예는, 예다도 굉장히 재밌는데, 네다, 원래 두음 법칙이 적용되기 전에는 네다였겠지. 네다, 녀다, 니다, 전부 다 가다, 살아가다, 흘러가다 정도의 의미야. 그러니까 유배지 밖에 울면서 흘러가는 저 시내야.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게 나왔냐. 얘는 감정이입이자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죠. 강의를 꼭 찾아보세요. 여기서 제가 찾는 방법까지 알려줬는데, 지금 보시면 울면서라는 표현이 나왔지. 제가 여기서 설명했으니까 꼭 보시고, 저 시내야 무엇하려고 흐르느냐, 이인칭 의문문이지. 님 임금을 향한 자신의 뜻. 그럼 당연히 뭐겠어? 변함없는 충을 지금 얘기하겠지. 그칠 줄을 모르나다. 그 충을 그칠 줄 모르겠대. 그 말은 뭐야? 영원한, 충의 영원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임을 향한 뜻, 충을 그칠 줄 모른다. 영원히 임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여기겠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한번 노란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이 3수까지의 내용은 결국 뭐냐? 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충. 그래서 1수에서는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겠고, 2수에서는 하소연과 결백을 주장하면서, 3수에는 충을 임금에게 영원히 하겠다라고 해서 1, 2, 3수는 충에 대한 개별적인,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었지. 개별적인 진술을 한다 했잖아. 충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럼 지금 2개 남았지. 그럼 4수는 당연히 뭘? 효에 대한 개별적인 진술이 나타나겠고, 5수에서는 충과 효를 통합하는, 그걸 통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귀결될 거란 게 지금 예상이 되죠.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봅시다. 왜? 산은 길고 물은 멀고. 지금 반복법이 사용되네. 반복법이 사용되는데, 재밌는 건 이 왜와 물의 기능이지. 왜는 길고 물은 멀대. 그럼 결국 둘 다 뭐야? 거리가 굉장히 멀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결국 뭐냐? 단절을 지금 표현하는 거야. 단절. 그러니까 임금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얘기하면서 그 임금과 지금 뭐에 있는 거야? 단절에 있는 상황을 뇌가 길고 물은 멀고 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지. 그러면서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 갑자기 뭐가 나와요? 효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버이에 대한 효도 많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것도 나타나요. 반복법도 나타나지만 대꾸도 지금 나타나네요.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는. 어디서 왜 기러기, 굉장히 재밌지. 지금 기러기야. 기러기 자체가 지금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을 나타내는데, 항상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왜라는 건 지금 기러기를 뭐하고 있어? 수식하고 있지. 그럼 결국 뭐냐면 기러기가 외롭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기러기는 지금 유배지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보여주는 소지다. 그럼 결국 이 시냇물과 외기러기를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화자의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심리를 심화시키고 있는,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보여졌네. 그럼 이 사수는 뭐냐? 사수는 결국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효. 마지막 오수로 한번 가볼게요.
어버이 그리워하는 줄을 처음부터 알았지만은 임금향한 뜻. 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네요. 임금향한 뜻. 군 은이겠지. 또는 군의 정도로 보겠지. 군 임금에 대한 뜻. 이것이 하늘이 삼기다. 만들었다는 얘기지. 임금을 향한 뜻을 하늘이 만들어줬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게 뭐다? 불효이다. 그럼 결국 뭐야? 이걸 정리하면 임금을 잊으면 불효니까 임금을 잊지 않으면 효라는 얘기가 돼버리네. 그래서 충과 효가 통합되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그래서 군사부일체.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이 충과 효가 합쳐져서 여기로 지금 통합되는 귀결을 보여주는 게 오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견해어도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국지정, 영군지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오우가에 좀 더 가깝죠. 어떻게 앞에서 강호 한정에 이런 게 나오질 않았지만 유교적인 게 굉장히 컸고, 오우가도 5개의 벗 해가지고 윤선도와 관련해서 유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만응이라는 건 강호 한정의 마지막 강호가도, 그 다음에 유교적을 다룬 견해와 오우가, 그리고 완전히 강호 한정을 다룬 윤선도의 어부사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윤선도의 역사적인 삶과 관련이 있다 라고 보시면 훨씬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금 이런 거 꼭 찾아보시고, 여기랑 관련해서 뭐 낼 수 있는 외부 지문은 굉장히 많죠. 근데 효라는 것들이 우리 문학에 많진 않지. 그래서 뭐 삼오곡도 있고, 시조 중에서는 효를 나타내는 게 조홍시가라는 작품들이 있죠. 육적의 회귤고사와 관련해 가지고 원수를 찾아갔던 육적이 유자가 나온 걸 보고 부모님 드리려고 훔쳐가다가 걸렸을 때 원수를 왜 훔쳐갔냐라고 했더니 부모님 생각이 나서 부모님 드리려고 훔쳤다. 그래서 그 이후로 효심하며 육적의 회귤고사가 떠오르는데, 박일로가 쓴 조홍시가 결국 홍시를 보고 그 육적의 회귤고사를 떠올리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 그래서 얘는 조홍시가가 효라는 면에서는 엮일 수 있겠고, 충이라는 거는 뭐 윤선도의 오우가도 있고 여러 작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까지 정리해 보시면 내신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나 윤선도의 오우가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